자, 일단 여기 이제 A 유형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내용들은 일단은 요 앞부분 요 세팅을 먼저 하셔야 되죠. 즉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연럽이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오.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답안 시트 이름은 제1, 2, 3, 4작업까지 만드시는데 4작업은 차트 작업으로 만들게 되다 보니 1작업, 2작업, 3작업까지를 시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1작업의 내용은 뭐 기존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표서식 만들고 값 계산하는 게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이 밑에 내려서 보니까 필터 서식이 나와요. 2작업에서는 고급 필터랑 표서식, 그리고 3작업에 피벗 테이블 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이 이번 작업에선 좀 차이점이 될 것 같고, 그래프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거는 요 피벗 테이블 정도만 다를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3년 4월달 기출문제 A유형 문제예요.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A열의 오른쪽 열너비를 1로 맞춰서 확인할게요. 그러고 시트를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은 2번, 3번 이렇게 복사할 수 있죠? 시트 1은 따닥해서 제1작업, 시트 2는 따닥해서 제2작업, 시트 3을 따닥해서 제3작업으로 바꿔주시고, 제1작업에 가서 일단 여기 예제에서 보면은 모든 데이터의 서식을 굴림의 11포인트를 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해서 굴림의 11포인트. 여기까지는 항상 하시던 작업이라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데이터 입력해 주시면 돼요. B4 셀부터 데이터 입력할게요. 일단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하라고 했으므로 정렬까지 일단 맞춰 놓을게요. 여기는 천 단위 구분교가 있죠. 범위 잡아서 천 단위 표시. 자, 도형은 십자형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입의 도형에서 일단 기본 도형의 십자형을 선택을 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림자는 옵셋 오른쪽을 쓰랬죠? 그래서 도형 효과에 그림자 옵셋 오른쪽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미래 배달앱 등록업체 관리 현황을 적으랬으므로 미래 배달앱 등록업체 관리 현황을 적고요.
여기 도형을 클릭하시고 글꼴은 굴림에 홈 탭에 가야죠. 굴림에 24포인트 검정색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가로 세로 가운데로 딱 배치하시면 예쁘게 나오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미셀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단 원본 삭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빈 공간 중에 대각선 부분에다가 범위를 잡아서 결제란을 만듭니다. 일단 두 칸을 잡고 병합을 하고요. 여기는 결제, 옆에다가 팀장, 부장, 사장 이렇게 적는 거예요. 결제란을 보시면 얘가 이렇게 세로로 적혀 있기 때문에 결제란에서는 정렬 방식은 세로 쓰기. 그 다음 19행의 높이를 조절을 해주시고요. L열을 줄여서 맞춰주세요. 팀장, 부장, 사장도 적당하게 너비 조절해서 범위 잡고 가운데 정렬할게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주시고 얘를 복사. 그 다음 요 위에다가는 붙여넣기에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칸이 지금처럼 겹쳐지면은 2행이나 뭐 3행 중에 좀 넓힐 부분 넓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결제란은 이제 원본을 제거할 거니까 범위 잡아서 지우기, 여기 모두 지우기 해주면 여기 지워져요. 여기까지 한 거죠. 자, 그 다음 B사에서부터 J4, G14, I14 영역을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B사에서부터 J4, 그 다음에 G14, I14를 선택해서 채우기의 색깔을 주황을 주시면 주황으로 색깔이 예쁘게 칠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가 유효성 검사인데요. H14셀의 코드 번호가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합니다. 따라서 H14셀에 커서를 찍어 주시고 홈 탭에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주세요. 그리고 원본에는 코드 번호 범위인 B5에서부터 B12셀까지 범위 잡고 확인합니다. 그럼 이렇게 메뉴를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까지 했고요. 셀 서식인데요. F5에서부터 F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렵니다. 그래서 F5에서부터 F12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숫자는 0이나 샵이었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형식 쥐표주는 지워버리시고 0개 라고 적으면 몇 개의 형식으로 적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F5에서부터 F12 영역에 대해 메뉴수로 이름 정의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F5에서부터 F12까지 영역의 범위가 잡혀있는 상태니까 여기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메뉴수 이렇게 이름 주고 엔터. 자, 여기까지 한 게 지금 조건까지 설정을 한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대략 다 되시거든 함수서부터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첫 번째, 최소 배달비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최소 배달비는 코드 번호 세 번째 값이 1이면 2000, 2면은 1000, 3이면 0으로 들어가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 세 번째 한 자리가
1인지, 2인지, 3인지 체크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를 먼저 써볼게요. 자, 여기 최소 배달비에 등호하고 미드 해서 코드 번호에 쉼표 세 번째 쉼표 한 자리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최소 배달비가 1이나 2나 3이 나옵니다. 자, 1이면 2000, 2면 1000, 3이면 0을 적을 것이므로 추즈 함수를 이용해 볼게요. 요 앞에다가 추즈 인덱스 넘버는 미드 함수로 구한 값이 되고요. 그 뒤에 밸류 1에는 첫 번째가 2000이었죠? 2000 두 번째가 1000 세 번째가 0이므로 이렇게 적고 엔터 치시면 2000, 1000, 0 각각 나올 거예요. 자, 추즈랑 미드로 구하는 내용이고요. 한번 구해보세요. 조금 확대해서 찍어볼게요. 자, 등급에서는 메뉴 수가 15 이상이고 전월 배달 건수가 300 이상이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A, 그 외는 B예요. 그래서 if랑 and 함수를 쓸 건데요. 여기다 등호 적고 일단 if 만약에 and 그리고 메뉴 수를 찍어요. 메뉴 수가 크거나 같다 15 이상이고 그 다음 전월 배달 건수를 찍어요. if 쓰실 때 그 해당 줄의 전월 배달 건수를 찍으시면 돼요. 이 전월 배달 건수가 크거나 같다 300 이상이면 여기까지가 조건인 거니까 로지컬 테스트 쉼표 적어주시고 그럼 문자 A죠? 따옴표 A 그 외에는 따옴표 B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A나 B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메뉴 수를 찍은 게요.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F6셀이 15 이상, H6셀이 30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 엔드 부분을 구할 때, 그러니까 if를 구할 때는 해당 줄의 메뉴 수, 해당 줄의 전월 배달 건수를 찍어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다음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한식업체 개수인데요. 한식업체 개수는 결과값에 개를 붙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unt if랑 n% 연산자를 쓰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 적고 count if 조건은 한식업체인 거죠. 그래서 분류가 쉼표 따옴표 한식인 업체의 수를 세라 이렇게 해주시면 값이 나오고 결과값 뒤에 개를 붙이라고 했으므로 n% 연산자 따옴표에서 개 이렇게 붙여주시면 몇 개라고 나올 거예요. 자, 요거 구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전월 배달 건수 합계 요거 설명할게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고 돼 있고 dsum 함수를 쓰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 적고 dsum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는 코드 번호서부터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쉼표 필드는 얘가 배달 건수 합인 거잖아요. 전월 배달 건수 찍고 쉼표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은 한식인 거니까 분류가 한식 범위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전월 배달 건수 합계가 나옵니다. 한번 구해보세요. 이번엔 최소 메뉴수인데 정의된 이름 메뉴수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민함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메뉴수 있는 데다가 등호 적고 민이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메뉴수를 이름 정의를 미리 했기 때문에 메뉴수라고 적어주시면 메뉴수의 최소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월 배달 건수도 구해보겠습니다. 전월 배달 건수는 H14셀에서 선택한 코드 번호에 대한 전월 배달 건수를 구하는 건데요. vlookup 함수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다 등호 적고 vlookup 룩업 밸류 찾는 값은 코드 번호에 따라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죠. 그래서 코드 번호서부터의 범위를 잡아주시고 F4번으로 F4번은 안 해도 되겠다. 하나만 구하니까 그죠? 쉼표 콜 인덱스 넘은 10번호를 구하는 건데 전월 배달 건수가 몇 열에 있는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죠. 그래서 7. 그 다음 정확히 일치 false를 고른 후에 괄호를 닫고 엔터 치시면 전월 배달 건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약간 코드 번호를 찍고 찾는 값이죠. 그 다음 이게 이제 데이터 범위인데 코드 번호서부터의 데이터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번호인데 우리가 전월 배달 건수는 이 범위 안에서는 7번째 있었기 때문에 7. 그 다음에 KA1001에 대한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나와야 하므로 false 이렇게 적은 거예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전월 배달 건수가 300 미만인 행전체의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 파랑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일단 행전체를 주라고 했으므로 행전체인 B5에서부터 J12까지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홈탭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요 밑에 클릭하셔서 전월 배달 건수의 첫 번째 셀을 찍으세요. 전월 배달 건수의 첫 번째 셀 클릭. 그러면 이렇게 $H, $O 형식이 되죠. 근데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건 서식을 비교해야 되니까 행 고정을 풀어야 돼요. 따라서 F4번 2번. 그러면 앞에만 달러가 붙고 뒤에 달러가 안 붙죠. 그래서 H열은 고정하고 O행은 고정이 풀린 그런 상태가 됐고 얘가 미만이라는 건 작다란 뜻이니까 작다 300 하고 서식을 주시면 돼요. 서식은 글꼴을 파랑 굵게 하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서식이 입혀집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대략적으로 구하셨다면 테두리 만들어서 한번 완성해 볼게요. 가장자리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안쪽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여기 바깥에 여기 이런 지금 셀 부분 있죠? 그거는 보기에서 눈금선 풀어서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작업으로 가볼게요. 자, 제2 작업에서는 필터 및 서식에 대한 건데요.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의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B4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2작업 B2 셀에다가 컨트롤 V로 붙일 건데 그 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해주시고 확인. 그러고 엔터 치시면 바로 이렇게 붙여져요.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의 내용인데요. 분류가 서양식이거나 등록일이 2021년 9월 1일 전인 자료에 코드 번호, 업체명, 메뉴수, 전월 배달 건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라고 하죠. 그래서 분류랑 그리고 등록일에 커서를 찍고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B14셀에다가 엔터. 분류가 서양식이죠. 서양식 이거나 우어 조건이고 등록일이 2021년 9월 1일 전이니까
작다 2021년 09월 01일 이렇게 해서 적어주세요. 그 자료에 코드 번호, 업체명, 메뉴수, 전월 배달 건수 데이터죠. 그래서 코드 번호, 업체명, 그 다음 컨트롤 누르면서 메뉴수, 전월 배달 건수를 컨트롤 C. 그 다음 복사 위치는 B18셀에다가 커서 놓고 엔터. 이렇게 붙여주세요. 범위를 잡고 여기 이제 데이터에 가보시면은 고급 필터 있어요. 여기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누릅니다. 목록 범위는 범위를 잡은 셀이 자동으로 잡혔을 거고요. 조건 범위는 아까 만든 조건 범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복사 위치는 여기 B18셀부터 28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표 서식인데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저장한 후 표 스타일 보통 7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끄랭 줄문행을 적용하시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고급 필터로 뽑은 결과셀을 범위를 잡고 홈탭에서 일단은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을 해주세요. 그리고 표 스타일 보통 7. 그러면 홈탭에 표 서식을 표 스타일 보통 7의 형식을 줍니다. 요거네요. 클릭하고 확인. 이게 디자인에 가보시면 머리끄레거 주문행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끄레 주문행을 적용하시오 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되어 있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여기까지가 이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이제 피벗 테이블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이 3작업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3작업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만들 때 내용 먼저 읽고 나서 해볼게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수 및 분류별 업체명의 개수와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을 구하시오. 메뉴수를 그룹화하고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및 빈 셀은 별별로 표시하시오.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해서 요런 출력 형태를 뽑으셔야 돼요. 일단은 피벗 테이블은 제1작업 시트에서 범위를 잡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제1작업 시트의 범위 아까 잡아놓은 이 상태로 삽입의 피벗 테이블을 누르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만들기가 떠요. 여기 표 또는 범위 선택에는 따로 바꿀 필요가 없으시고요. 요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를 제3작업 B2셀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나온 상태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메뉴수 및 분류별 업체명의 개수와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 메뉴수를 끌어다 행에다 놓고요. 분류를 끌어다가 열에다 두세요. 그냥 이 표 모양을 보면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업체명의 개수는 업체명을 끌어다 값에다 넣으면 업체명의 개수가 나오고요. 최소 주문 금액을 끌어다가 밑에다 놓으면 최소 주문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합계를 구할 게 아니라 평균을 구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평균 누르고 확인. 이렇게 바꿔주세요. 메뉴수를 우리가 그룹화를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메뉴 수를 그룹화하고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메뉴 수를 보면 1에서부터 10까지, 11에서부터 20까지, 21에서부터 30까지, 그래서 1에서부터 30까지 10씩 증가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커서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서 그룹, 시작은 1에서부터 끝은 30까지, 단위는 10씩 증가 해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분류는 한식, 중식, 서양식이니까요. 여기서 내림차순 정렬하면 한식, 중식, 서양식으로 바뀌어졌죠? 네. 자, 일단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래요. 그리고 빈 셀은 별별로 표시하래네요. 그래서 여기다 커서 찍고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의 옵션으로 갑니다.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선택해 주시고요. 빈 셀은 별별별 적어주세요. 별별별.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는 지울 거니까 요약 및 필터의 행 총합계 표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나머지 부분을 보자면 일단은 평균 구해놓은 이 부분들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평균 최소 주문 금액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값필드 설정을 잠깐 갈게요. 아까 보니까 여기 최소 주문 금액 단위 1인데 요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괄호하고 단위 땡땡 1까지를 적고 표시 형식으로 가서 일단 숫자 형식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찍겠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확인.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찍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개수에서 보면은 요 별별별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죠. 범위 잡고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 아니라 알아보기 쉽게 메뉴 수, 열 레이블인데도 분류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출력 형태랑 같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할 건데요. 제 4작업의 출력 형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한옥마음 초의 반전과 같은 여기 이제 들어가요. 얘네가 변하는 뭐냐면 업체명, 그죠? 그 다음 최소 주문 금액하고 메뉴수 이렇게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 범위를 먼저 잡아서 차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일단 1작업으로 가셔서요. 업체명인 C4셀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최소 주문 금액 메뉴 수니까 컨트롤 누르시면서 F4셀, G4셀 이렇게를 클릭해요. 그 다음 한옥마을 메뉴 수 최소 주문 금액, 초이반점 메뉴 수 최소 주문 금액, 오늘 된장 메뉴 수 최소 주문 금액, 그 다음 사천성 메뉴 수 최소 주문 금액, 그 다음에 북경 메뉴 수 최소 주문 금액, 그 다음 장수본가 메뉴수 최소 주문 금액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삽입액 차트 중에 세로 또는 가로막대형 차트 삽입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새 시트로 이동할 거니까 차트 도구 디자인에 차트 이동을 누를게요. 그래서 새 시트 차트 이름을 제4작업으로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제4작업 시트가 만들어졌고요. 얘를 끌어서 이렇게 이동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을 주래요. 그래서 여기 빠른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서식이 설정이 됐습니다. 영역 서식은 차트는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질감 분홍 박엽지, 그 다음 그림 영역을 클릭해서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주래요.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번. 그 다음에 위에 제목 서식인데 이 제목 부분 클릭하시고 범위 잡은 다음에 한식 및 중식 등록업체 현황 분석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 가장자리 테두리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제목 서식은 글꼴을 굵게 20포인트,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윤곽선 까망 이렇게를 설정해 주세요. 자, 일단 메뉴 수가 지금 거의 안 보이다시피 밑에 있어요. 근데 이 메뉴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 아무거나 일단 클릭할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나옵니다. 클릭하고 메뉴 수를 선택해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 보조축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보조축이 생겨요. 자, 일단 그 다음에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 세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표시기는 계열 한번 찍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갈게요. 여기서 채우기 및 선에 가보시면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을 눌러주시고 형식은 삼각형, 크기를 10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에 10으로 설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을 주래요. 클릭하시고 실선, 색깔은 까망, 그 다음에 대시 종류는 파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축을 선택하시고 윤곽선 한번 눌러 놓을게요. 이쪽 축도 도형 윤곽선 까망, 이 밑에도 도형 윤곽선 까망 이렇게를 일단 누르면 테두리가 이렇게 까맣게 체크가 됐죠. 자, 여기는 보니까 20, 40, 60, 80 해서 맞게 되어 있고 이쪽은 보니까 0개, 5개, 10개, 15개, 20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얘가 0개 다음에 10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찍고 오른쪽 축서식, 일단 최대 값은 30개가 맞는데 주 단위를 10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0개, 10개, 20개, 30개 이렇게로 바뀌었죠? 자, 축까지 설정을 했고요. 자, 데이터 레이블이 이쪽에 데이터 레이블 들어있는 게 지금 빠졌는데 여기를 클릭하시고 그럼 계열이 모두 선택돼요. 또 한 번 클릭하시면 이 값이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레이블 추가하면 요 위에 이렇게 레이블이 생기는 거예요. 자,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합니다.
법례 보니까는 요 밑에가 최소 주문 금액 단위 원인데 여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요거 바꾸는 거예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데이터 선택으로 가요. 그래서 이 최소 주문 금액 단위원을 편집. 그래서 여기 적어주세요. 하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확인 누르면 바뀌었습니다. 여기 지금 도형 만드는 거 해야 되니까요. 삽입의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고르고 끌어서 그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꼬리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도형은 흰색, 까만색, 윤곽선, 그 다음 텍스트도 까만색 해놓고 적을게요. 전월 배달 건수, Alt 엔터, 최대. Alt 엔터란다. Shift 엔터를 칠게요. 자, 그리고 요거를 가운데 정렬해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크기 조절해서 예쁘게 배치. 틀린 부분이 있는지 한 번씩 보시고 문제 없으면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따로 명시는 안 했지만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지금 주황색 폭을 내가 좀 더 넓게 하고 싶다. 혹시 있어요? 그럼 얘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계열 서식에 가면 여기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있죠? 이 간격 너비를 줄여주시면 간격 간의 너비가 줄어드니까 통통해져요. 지금 출력 형태와 같이 하시오라고는 했고 다른 명령은 없긴 해서 그냥 두셔도 사실은 상관없지만 내가 그래도 모양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때 이렇게 맞추셔도 돼요. 시간이 남을 때의 경우겠죠? 간격 너비를 조절하시면 너비가 좁아질수록 이 간격의 너비가 좁아지는 거니까 요 계열의 너비는 넓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장은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예제 우리가 요거는 저한테 메일로 보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파일 이름을 적을게요. 2023-0731 빼기 본인 이름. 요거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제 메일 주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보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쪽으로 이 문서 만드신 걸 보내주시면 돼요.